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최근 공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영양 1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영양은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두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영양소에서 첫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은 흡수율이 높고 섭취하여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짧아서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뇌세포, 신경조직과 적혈구는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수소, 탄소, 산소의 3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완전 연소되다 보니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1g당 4kcal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는 것일까요? 소장에서 포도당, 즉 글루코스, 과당, 갈락토스 등의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전환이 된 다음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필요 양보다 과잉 섭취 시에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주로 복부에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55에서 65%입니다. 탄수화물의 구조를 살펴보면 당류가 한 개인 것을 단당류라고 하는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해당이 되고 이당류는 단당류가 각각 하나씩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당, 메가당, 유당이 해당됩니다. 다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 이상이 합쳐진 것으로 전분, 녹말, 글리코겐, 덱스트린, 섬유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20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체내를 구성하는 세포를 수선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체액과 호르몬, 감염에 저항을 하게 되고 혈장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 효소, 젖, 점액, 정액 등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1g당 4kcal입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배설물은 요소, 요산, 크레아틴입니다.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7에서 20%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는 것일까요? 위와 소장에서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된 후 소장 점막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화효소를 살펴보면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췌장에서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즉 결핍 증상으로 카시오커가 나타나게 되고 창상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이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트레오닌, 류신, 이소류신, 라이신, 발린이 있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에는 알라닌, 아스파라트산, 아스파라긴, 글루탐산, 세린, 아르기닌,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라이신, 티로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기능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열량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피부 및 지방 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외부와의 절연체, 즉 체온 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충격 흡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게 되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K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소화관 속에서 오래 머물러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에너지는 1g당 9kcal입니다. 에너지 적정 비율은 15에서 30%입니다. 지방의 흡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췌장액 중 리파아제가 그리고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산을 이용하여 소장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불포화 지방산은 무엇일까요? 음식 섭취를 통해 흡수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 종류로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특징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나타내고 그 종류로는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 식물성 기름이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어떤 영양소일까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담즙상염, 그리고 비타민 D의 합성 전 단계 물질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할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화지방산은 무엇일까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야자 열매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심장병, 동맥경화,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주로 고체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새기름, 돼지기름, 버터 등이 그 종류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기능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소화기관의 정상적 작용을 돕고 무기질의 이용을 돕고 신경 안정을 돕습니다. 에너지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돕고 창상,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며 조직의 건강 도모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입니다. 체내에 잘 저장되는 특징이 있고 과량 섭취 시 저장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A와 D는 특히 심합니다. 그리고 체내로 흡수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 B1, B2, B6, B12, 니아신, 펜토텐산, 엽산, 바이오틴, 콜린,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체내에 잘 저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러나 비타민 B12는 예외입니다. 독성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장기간 고농도로 섭취 시에는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내 흡수가 쉽고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의 종류별 기능과 결핍증,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타민 B1은 티아민, 아누린이라고도 합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의 중간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성분으로 정신작용이나 신경계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무기질인 황해의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결핍증은 각기병, 다발성 신경염, 시효 감퇴, 피로감,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간, 돼지고기, 보릭, 곡류, 현미, 콩 등이 많이 있고 동양인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까닭에 비타민 B1은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입니다. 비타민 B2의 기능은 인체 내 인산과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되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나 신체 각 조직에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결핍증은 구강염, 점막과 코 안팎과 입술 등의 염증이 생기고 소화의 발육 정지, 안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효모, 간, 달걀, 우유, 시금치, 버섯, 양대콩, 곡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의 기능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결핍 시에는 피부염으로 눈 가장자리와 팔꿈치, 입 양끝에 진물이 생기고
심하면 빈혈이나 신경장애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핵약인 이소나이아지드 INAH를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에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간, 야채, 우유, 어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B6 코발라민입니다.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기능을 살펴보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조혈작용에 관여하여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되면 악성 빈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보면 우유, 생선, 돼지고기, 달걀, 굴, 새우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니코틴산 또는 니아신입니다. 기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열에 안전하며 손실이 거의 없고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핍증은 펠라그라, 설사, 치매, 피부염 등입니다. 식품은 푸른 잎사귀 야채, 마른 콩, 식빵, 닭고기, 참치, 연어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입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치아, 뼈, 혈관 등의 조직 사이에 중간 세포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빠른 상처 치유와 골수에서 철에 관여해서 혈액 형성이 잘 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핍증을 살펴보면 괴혈병이 나타나는데 괴혈병은 점막, 입, 치은 등의 출혈이 발생되고 빈혈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고 멍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사과, 배, 딸기, 포도, 배추, 오렌지,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엽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엽산의 기능은 빈혈을 초래하고 태아의 조산, 사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고 신경계 결함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A입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시력 유지, 성장 촉진, 생식 기능 유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결핍증을 살펴보면 야맹증, 즉 밤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특징이며 안구 건조증, 각막 연화증, 피부 각화증, 면역 기능 약화, 성장 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 간, 버터, 치즈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기능은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피부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생성이 되는데요. 즉, 일광욕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결핍 시에는 구루병, 즉 다리가 굽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간호 파트에서 복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골연화증, 골다공증, 새가슴,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동물의 간, 어류의 내장, 버터, 우유, 버섯, 연어, 고등어 등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체내에서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결핍 시에는 빈혈과 적혈구, 용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용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구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은 곡물의 배아, 푸른잎 채소, 버터, 견과류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K입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능은 프로스트럼빈을 형성해서 즉 혈액 응고에 관여하게 됩니다. 결핍 시에는 혈액 응고 시간이 연장이 되고 출혈이 발생하며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게 출혈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생아에게 출혈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국가고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녹색 채소, 난황, 간, 양배추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비타민의 결핍증에 대한 것이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에 모아놨으니 캡처해 두셨다가 공부해 주세요. 이번에는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의 기능은 체조직을 형성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호르몬과 효소의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도 작용 및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며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기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 되고 혈액 응고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는 칼슘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 부족할 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나트륨은 체액의 등장성을 유지하게 되고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며 체내 삼염기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데요. 부종이 있을 때에는 나트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체액의 정상적인 삼투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체내 산염기 평형 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게 됩니다. 무기질의 종류 중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ATP 관련 효소 활성화 역할을 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합니다. 황은 모발 형성을 돕고 탄수화물과 결합해서 연골과 건 형성을 관여하게 됩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되며 비타민 C가 철의 흡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구리는 헤모글로빈 합성 과정에서 철의 이용을 돕는 기능을 담당하고 불소는 충치 예방을 하게 되고 골격 형성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소가 고함량 시에는 치아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 시에는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무기질의 종류 중 요오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 갑상선 호르몬 중 티록신의 주성분이 됩니다. 성인일 때 결핍이 되면 점액 부종이 나타나고 선천적 결핍 시에는 크레틴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부분이 크고 머리숱이 적고 부은 듯한 얼굴 모양을 보이면서 굵고 짧은 목, 피부가 건조하고 비유하고 복부가 팽만된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능이 발달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분의 기능은 체액을 조성하고 삼탑을 유지시키고 신체 조직을 만들고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영양물의 흡수, 운반 및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내 화학적 변화에 매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